아니요, 누가 소개로. 흔치 않잖아요. 사과, 특히 사과는 네, 안 치는 거.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먹던 사과를 제가 이제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이것 좀 먹어봐 이러고 그냥 선뜻 주신 거예요. 근데 먹는 순간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 사과랑. 작지 않아요? 조그맣고 이렇게 막 빨갛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빨갛진 않고요. 크기는 시중에서 사 먹는 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 자연재배 가장 그 강력한 적이 유기농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자연농하고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연재배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진짜. 그 카톡방도 지금 아니 그 자연재배 원칙이 뭐냐 막 그런 거 갖고 좀 따지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자연재배 풀을 왜 베냐, 비닐을 왜 쓰냐 막 지금 그런 거 갖고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 협회 이름을 친생명으로 바꾸면은 그러고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신생명? 예. 아니 고민해보자는 거죠. 예. 의견을 낸 거니까.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자료를 좀 발췌해가지고 맞아요. 와서 저희가 해보자고 논의.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형성되면 그게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이. 그 육류 있잖아요. 육류는 무슨 그 자연 재배, 자연 농법 뭐 그러면은 육류는 배제가 되거든요, 그냥. 근데 친생명을 하면 육류도 포함이 돼요, 다. 어류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그 두 개 다 쓰면 되네. 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든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이 맞는 자연재배를 그거 얼마나 가지고 되나 10년 이름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고민 많이 해봤어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마땅한 걸 대안을 못 찾았어요. 마땅한 이름을. 거의 20년 거의 옛날로 양생농법으로 돌아가기도 뭐고.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연재배란 이름이 꼭 나쁘진 않아요. 자연이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자연재배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자연은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재배는 그 땅 위에서 심고 가꾸고 기르는 걸 재배라 한다. 그래서 이 인간을 재배는 뭐냐면 인간이 반드시 심어서 가꾸고 기르는 걸 재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 심고 저절로 난 건 자연이지 그건 재배가 아니에요. 자연은 뭐냐면 인간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것을 자연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이 들어가면 자연이 아니에요. 관여를 하면 자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관여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땅이고 그 땅을 갖다 일부러 갈아엎거나 그 땅에다가 일부러 비료를 넣거나 퇴비를 하거나 물을 주거나 이러지 말아라. 그런 자연에다가 그냥 심어서 가꾸고 길러란 게 자연재배다라는 정의를 그렇게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웃자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 대안으로 그 자연재배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자연농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영희 씨나 뭐 진규수 목사나 몇 사람 강진 회장이나 자기들끼리 조직 만들어갖고 지금 자연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능하면 멀칭 안 하고 시설을 안 넣는다 이런 식이에요. 한국은 해야지 그럼. 갖고 아니 그러면 거기다 지금 닭 키우고 있는데 왜 비가름 시설 왜 했냐? 그냥 자연재배 놔두고 저 필리핀 가보면은 나무에 올라와서 자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도 모순이 있으면서 우리 모순을 건드는데 무슨 있으면 그거 같이 자연농이란 말도 괜찮아. 자연농은 언어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자연은 아까같이 인간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거예요. 인간이 관여하면 자연이 아니라니까. 재배지. 그걸 어떻게 해서 인간이 관여 안 하는데 그게 농업이 될수 농이 될수 농법이 될 수가 있냐고. 그죠? 다 모순이 있는데 자연재배도 다 모순이 있잖아. 아니 자연은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인간이 관여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생성되는 걸 자연이라 그래. 제 생각은 사람이 관여하면 절대 자연이 양인모 아니에요. 의사가 예를 들어 일본에서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태클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진짜 그걸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자연재배 원칙을 썼고 이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아까 무티입에 대한 노지나 비가림 하우스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인식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홍보하는 게. 그렇지. 여기서 명칭을 싹 바꾼다. 우리 양인모 의사가 발제해가지고 그래 그걸 한번 딱 또 하고 또 한번 여기 저기 오신 대표님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통도 좋지만 직접 그 아픈 과정을 겪으셨으니까 요양원 관련해갖고 좀 범위를 크게 해서 양평이나 이런데 같이 자연재배 농사 짓고 또 농산물 받아가면서
직접 그 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다양한 방향이 그거거든요. 부모들도 일을 하면 아니 좋잖아요. 우리 단체만 단결이 똘똘대고 뭔 사업적으로 수업단만 아이고. 만들면 국가는 얼마든지 지원을 얼마든지 해준다. 좋은 얘기죠. 힐링센터, 암 환자 힐링센터 뭐 이렇게 국가 사내다가 지원을 얼마든지 받으면 할수 있거든. 얼마든지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높아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축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축산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축산에 대해서 혐오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축산을 가지고 지금 45년째 하고 있거든. 네. 그러면서 뭔가 더 나은 것, 또 인간이 먹어서 면역력이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속된 말로 소를 길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들은 풍월로 평가를 해요.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혐오하는 얘기만 해. 그럼 거기다가 뭔가를 몇 자 적고 싶어도 저 사람이 알면 저 소리를 안 할 텐데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보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기능성 하루를 만들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방법을 찾고 이제 저는 지금 특허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특허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관행으로 할 때. 근데 이제 이 관행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접근하면서 또 특허를 등록을 해요. 지금 풀로만 하면서 지금 특허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재배는 분명히 뭐라 할까? 재배를 해서 시식을 하면 느껴. 네. 아까 느끼듯이. 근데 소고기는 환자라야 느껴. 환자가 아니면 못 느껴. 뻣뻣하고 지방부터가 적으니까. 근데 환자는 소화 속도가 빠르니까 느끼는데 건강한 사람은 소화 속도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퀄리티가 높아져. 가격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를 먹고 고기를 기르면 100을 투자하면 80이 나오는데 풀을 가지고 하면은 40, 50밖에 안 나와. 잘 나와야 50 나와.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높아진단 말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GMO, 넌-GMO, 아까 그 퀸즈 같은 경우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지하는 사람이 박사가 돼 있는 거야. 또 말 몇 마디 그런 하다가 걸 말았어. 저희가 알려야죠. 저희가. 그러니까 아니 그게 힘들다니까. 그게.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나 이렇게 몸이 힘들어요.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바로 인식하고 느껴요, 계세요. 바로. 아니 그리고 생각으로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바로 느끼고. 생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죠. 자기가 왜 아팠을까 이런 끊임없는 숙제를 하잖아요 병원에서. 참 진짜 농업이 예술이고. 제가 보기에는 덧붙여서 축산이라는 게 설명해주면 네. 지금 축산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아까 이야기한 풀 먹는데 그 풀도 그러니까. 자연재배해야 돼. 야생성이 있어야 돼. 그렇죠. 비료탭이 많이 든 풀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풀에도 넌-GMO가 있고 GMO가 있어요. 그럼 대다수가 모르거든.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냐? 모르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가르치면서 해야 그래도 김승남 국회의원이 그 지금 식품에다 GMO 피우기 하자고 그거 발의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식약처가 들어주질 않아. 아니 근데 그렇게 아니, 싸움을 해야 한다니까. 이미 국회에서 시제가 엄청난 로비를 해서 완전 싶은데 GMO하고 싸우면 세계 식량 5등 메이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그렇죠. 국회하고 식약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는 거라. 네. 아 문재인이 그렇게 해준다고 해놓고 특히는 못하잖아. 다르게요. 핵심이요. 우선 교수들부터 뭐가 날라. 이 싸울 게 아니고 그래 니네 안 죽게 하면 끝나버리거든. 나도 가능할 수 있는. 어? 제가요 옥수수를 안 죽게 하면 옛날에 끝나. 그 이영돈 PD 있잖아요.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네. 그 작가한테 전화가 와서 박사님 그 왜요? 저희가 이번에요 밀가루를 잡으려고 이렇게 그 방부제하고 살충제 조사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아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대학에다 의뢰를 했더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식량 5대 메이저에서요 연구비 안 받는 교수들이 거줄 정도로 연구비를 많이 줘요. 그리고 저 우리 기계가 GC나
LC를 쓰는데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요거 칼럼이라는 게 있어. 칼럼은 그걸 통해서 가스는 요 빛을 분석하고 시간대에서 어떤 피크가 나오면 그것이 어떤 성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샘플이 있어요. 그러면 농약을 만들 때 농약을 식약처가 지금 허가를 받을 때 그 샘플을 제출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몇 번 칼럼에서 어디 몇 분 몇 초에 나오는 피크가 이게 그 성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해줘요. 그 농약에서 다 제출해. 그러면 식약처에서 이제 농약 조사할 때 표준 물질을 받은 것만 조사가 돼요. 그렇죠. 그 이 기계가 멍청해 갖고 정밀하기는 어마어마하게 정밀한데 샘플을 안 주면 내가 제시를 안 해놓으면 그걸 성분을 인지를 못 잡아내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그 성분이 있는 걸 잡아내려면 적어도 몇십억 원 투자를 해야 그 성분을 잡아내. 그러니까 누가 그 돈 들여서 할 일 없이 좋은 소리 안 들으면서 그 성분 잡아낸다고 연구하고 있겠냐. 그러면 그 연구 잡아내려면 SBS도 그 돈 투자해라. 그 다음에 교수들은 다른 연구비들 국제 연구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 연구비가 잘려요. 지금 서울대 그 농대 캠퍼스 속에 연구실이 평창에 있어요. 서울대 농대 연구실이 카빈 연구소가 지어서 서울대하고 같이 써요. 무엇을 잡아내고 어디 연구소에? 카길에서 아니 어디 연구소에? 카길. 서울대 네. 농대연구소. 카길이 뭐예요? 질문이 세계 카길, 필유나, 신전사, 마이엘 뭐 이런 거 다른 게 회사가 원산소. 아니 곡물 속에 만약에 카기는 위성을 띄워서 세계 농산물 현황을 시간대별로 파악을 하고 원산소가 바이엘로 갔지. 여기에 그러니까 김은구 회장 망해서 사람들 흡수된 때문에 거예요. 공장인 축사하는 네,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암 환자들 이게 육류도 뭐 김남 회장님 이게 그래서 중요한데 진짜 육류가 제가 그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우리 박재 회장 이게 고기 때문에 다 병드는 거예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고기라고 하지 말고 옥수수 때문에 병든다고 옥수수야. 그러지 거의 이제 맞아. 고기가 다 제일 중요한 게 비료 때문에 먹는 거야. 아, 그렇지. 그것까지도 다른 농업에서 비료 때문에 비료 덩치 파악하려고 크고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축산에서는 옥수수야. 옥수수를 다 먹는 거야. 아니 나는 옥수수 먹으라고 해. GMO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 뭐가 문제냐면 GMO를 왜 GMO가 된지를 알아야 돼요. GMO는 하나 병해충 방지하고 잡초 방제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병해충 방지 옥수수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나방면, 나비목이라고 하거든요. 나방면, 그러니까 옥수수 가감면에 그것들이 이름이다. 우리나라도 엄청 심해요. 그게 와서 대들었다 하면은 그냥 한 밥에 다 먹어버려. 그걸 막는데 뭐가 있냐면 미생물질에서 바실러스 서린지니시스라는 균이 있어요. 그 균이 뭐냐면 나방면 나비목에 있는 그것이 효소가 나오는 게 그걸 갖다 뿌리면은 녹아버려. 소화기가 싹 녹아갖고 흐물흐물해갖고 죽어버려. 다른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나비목만 그러는 거야. 나비. 그게 벌레들만. 그게 애벌레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러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요거 갖다 생 그걸 갖다가 녹이는 효소를 생산하는 부분 새카만 잘라다가 옥수수에다 집어넣는 거, 옥수수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비들이 와갖고, 그것이 와갖고, 그럼 갉아먹은 거 지가 녹아 죽어. 그게 GMO 한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MO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초제를 뿌렸는데 요놈이 살아. 안 죽은 놈이 있어요, 풀이. 이거 왜 안 죽었냐 보니까, 요놈 이런 효소를 만들어서 그렇구나. 그놈을 잘라다 어디냐면, 옥수수에다 유채에다 넣었어요. 옥수수보다도 유채나 이제 콩에 난대요, 콩에. 그 조제를 재놓고 제초제를 몽땅 싣고 가고 변기로 제초제를 내버려. 그럼 제초제가 우리 인간한테 제일 피가 커. 방광기도 길고. 그렇죠. 그걸 갖다 놓은 게 털은 누가 없는데 지만 살아.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멀칭할 필요도 없고 결국 옥수수 나오네.
멀칭 할 필요도 없고 풀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땡기타고 뿌리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철적 성분이 너무 남아갖고 우리 사람한테 아주 약해가 오는 거예요. 그게 유체 콩에 해당돼요. 우리 거 옥수수인데 나머지 노래를 생겨고 저거 그 다음에 나머지 GMO는 여러분도 잘 아는 GMO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김장대추 먹으면 다 GMO 먹는 거야. GMO는 정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유전자 조작식품이라고 해요. 근데 배추는 원래가 속이 노란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래요? 원래 없어. 다 흰배추가 오리지널이야. 그런데 그 노란 것을 어디서 가져왔냐? 양배추에서 빼다가 유전자 조작해서 심어놓은 거야. 그게 GMO야. 아 이중성인 동물의 삐를 넣어버리니까 동물의 유전자. 동물의 유전자를 왜 넣고 말고 해? 아까 얘기했어요. 그게 그 GMO가 문제가 있죠. 식물에 나오는. 이게 DNA라는 것이 설명해서 복잡한데 흰색이구나. 내가 미생물 공학 실험실에서 박사 때 했어. 근데 내 옆에 방에가 뭐냐 분자 유전학 방이야. 그 실험실이. 나는 분자 유전하고 이렇게 그 DNA를 어떻게 뽑아서 이리 집어 연구했어. 근데 그게 전부 다 효소학이 효소. 어떤 특정 효소를 넣으면 우리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4개 연기로 구성됐는데 어떤 효소를 넣으면 어떤 연기만 딱 녹아버려. 맛있네. 아주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 자연재배라는 게 자네들은 말 못 본다니까. 수분이 다 나가버려서 이건 GMO 처리 아니에요? 이건 GMO 아니에요? GMO 아니에요? 따져놓고 아니 GMO 또 있잖아요. 수정 안 되게 하는 거. 버섯 시키는 거. 그거는 GMO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수정 안 되는 것은 GMO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발화 안 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발화 안 되게. 저는 GMO 개념이 아니고 GMO 안 되면 그건 법의 개념이에요. 옥수수는 오메가 3와 6의 균형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아침에 쪄놓고 GMO가 non-GMO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먹었냐면 또 아프리카가 옥수수의 적이잖아. 자네들은 옥수수가 주식인데 치아를 갈아서 옥수수하고 균형을 맞춰서 식용을 해요. 뭐? 치아. 또 우리나라는 아시아는 들깨. 시야가 뭐예요? 치아가 치아지 뭐야. 여기 들깨 가지고 하듯이 치아 속에는 불포화지방 함량이 수치가 월등하게 높아. 치아라는 게 식물이 있다니까. 그럼 유럽은 아마야. 대륙별로 달라요. 그러면 우리 대륙은 자 개고기를 할 때 들깨가루를 많이 넣게 되는 배경이 있고요. 1년만 옥수수 죽었을 때 들깨를 같이 첨가하는 이게 우리나라 저기들이 굉장히 음식이 과학적인 거야. 종자가 구림종자가 일종의 육종. 옥수수가 주식인데 치아를 갈아서 같이 되면 균형이 맞는 거예요. GMO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장점을 딴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논리적으로 저희를 못하잖아. 그러나 60대 이내 그 불순형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다. 거기에 이제 혈과 속에서 작용하는 우리 포도에서도 씨가 레인데어가 레인데어가 H가 균형이 맞는 혈전 약사이거든요.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1년에 2번씩 고기 성분 분석을 해요. 음성구림이라고 섞듯이 종자를 못 만드는. 그래서 지금 남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전혀 반문을 못해. 그냥 무조건 옥수수 맥인가 non-GMO 맥이니까 안 좋다. 그렇게 논리를 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며 풀에도 GMO가 있는데 풀만 먹이면 된다 이거. 그래서 나 한번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게 있어요? 풀에도 non-GMO가 있어요? 그 다음에 GMO가 있어요?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서 음성구림 종자가 있어. 음성구림. 음성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풀로만 하는 소가 있는데 만드는 종자들. GMO 풀도 먹여보고 non-GMO 풀도 먹여봐서 이제 분석을 해보거든요. 오래 걸리는 시간이. 그러죠. 그러니까 농사는 몇 개월이면 끝나지만 소는 비육하는 과정이 일반 5년, 6년 걸려요. 이렇게 대충 주라.
물량을 박사님 농약을 추가하지 않으면 농약 친 사과를 갖다가 물에다 깨끗이 씻으면 농약 성분 농약 싹 씻겨나가잖아요. 깎아보면 더 없어져 보지.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은 그 농약을 뿌리면은 그 속에 있는 과육에 다 농약이 침투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험한 거 보니까 침투되는 농약이 있고 안 되는 농약이 있어요. 농약 중에서 침투 이행성 농약이라는 게 있어. 제쳐져도 침투 이행성. 세포를 뚫고 들어가고 직접 파괴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다 뿌리면 뿌리까지 흘러 들어가서 죽이는 것을 이런 건 침투 이행성이라고 해요. 근삼이. 근삼이. 하이로드나 이런 거 전부 다 침투 이행성 농약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토양살충제라고 아카라라는 약이 농약 이름으로 나온 것을 농사를 저렇게 뿌려요. 뿌리면 이게 어떠냐면 그 식물이 자라면서 농약을 흡수해요. 그래갖고 지 몸을 갉아먹으면 다 죽어버려. 이게 전부 다 침투 이행성 농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직접 맞아서 죽은 것들을 요즘 잘 안 만들어. 잘 안, 약효가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유기농 농약이라고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직접 살균제예요. 살충제예요. 맞아야지만 죽어. 안 맞으면 안 죽어. 그래서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 침투 이행성 농약만 안 치면은 못 죽고 들어가. 그 생산물의 그 농산물의 그 생명력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생명력이 강하냐, 생명력이 약하냐, 생명력하고 있겠죠. 상관이 있어. 왜 그러냐면은 농약을 치게 되면은 이것들이 식물을 괴롭힐 거 아니야. 그러면 식물은 얘들을 방어하려고 최대한 자기를 높여. 그 방어 물질을 분비를 해. 근데 얘들이 누가 공격을 안 하면은 그런 물질들 자기가 강해지지 않는 노력이 약해. 그 고전압 만약에 사과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고전압 식품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고 자연재배 사과를 하는데요. 제일 안 되는 게 농약을 안 치면 끄름병이 생겨요. 껍질이 뒤로 깜깜끔 그래갖고 깜분병 생기겠기 시커멓게 안 좋아. 거기 안 좋아요. 그거 하는 것은 특효약이 황이요. 황은 석회황이나 황 종류는 유기농에서 치도록 돼 있어. 그런 거 치라고요. 나는 치고 싶은데 끼울러갖고 못 쳐. 그것만 부지런히 치면 그거 다 잡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진입할 때는 자연재배 처음에 진입할 때는 유기농 농약을 허용해야 돼요. 한 3년에서 5년 차까지는 허용해줘야 돼.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가지. 그 유기농 농약은 요즘 뭐 정부가 인증한 거니까 인증이 나 있는 농약이 많아요. 아니 그 배추나 뭐 그 노린재를 뭐 노지에서는 뭐 어떻게 지금 노린재는 할수 있는 방법이 페레몬 없거든요. 찬슬랩 하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어. 싸. 막걸리 드랩이야? 아니 페루 톱다리 노린재 같은 경우는 개미열이 톱다리 노린재지. 이름도 길어. 직발을 하면 양희모사님 내가 배추하고 저기 무를 직발을 해보면 그런 문제 안 발생해요. 그 풀하고 좀 같이 나오는데 지금 배추 심어가지고 다 작살내는 거 왜냐면 육묘 과정에서 약하게 크니까 육묘 과정에서 목 키울 때 약하게 지금 육묘장에서 막 얼마나 많은 농약을 치고 영양제 주고 그러니까 약해갖고 거의 나와서 바닥에 나와서 그냥 빌빌거리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자랐어요. 그게 노린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위인 페레몬 호르몬제, 페레몬제, 페레몬 트랩. 그거 트랩 설치하면 하루에 많이 들어오면 몇백만 원 더 들어. 그거 한 개 얼마야? 3,000원이야. 페레몬 트랩 한 개. 그리고 모든 노린재를 위인하는 건 12,000원이고 톱다리 개미 어린 노린재 위인하는 건 3,000원밖에 안 가. 그거 발 하나에 4군데만 설치하면 다 잡아버려. 여 인터넷 옵션 뒤져보면 많이 있어. 이름이 뭐라고요?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턱다리 개미허리, 이런 그거를 보면 다리에다 진짜 톱처럼 톱불이 났어. 그 다음에 요 허리가 개미처럼 가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생긴 대로 그대로 이름 지었구나. 요즘 투마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콩멍사에는 턱다리 개미 놓으면 만장면 배려가. 콩 베려버리더라고. 그 백수 그 좁은 입 가슴벌레라고 이렇게 까매가지고 탁 튀는 거 있어요. 톡톡이. 예, 예. 턱턱이. 그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턱턱이는 일반 유기농殺虫제 갖다 하면 잘 들어. 유기농殺虫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거 안 쓰는데 진짜 안 쓰거든. 쓸 일이 없는데 우리까지 자연재배 오래되면 그런 것은 이제 한 번 더. 그 농약방 가가지고 그 벌레 잡는 유기농 살충제 달라고 그러면 돼요? 농약방도 유기농 키우는 데가 있어요. 유기농만 따로 한대. 유명가 아니죠. 이게 대중은 유황풍 제일 유명 유명한. 같은 게 비싸가지고 비싸고 흙바닥 유기농 할텐데 돈 많은 거 많이 돼. 내년부에 좀 오래 있었대. 아니 너무 흙 아, 이런 것도. 이제 폐회한가요? 예. 아이고. 김 단장은 뭐 시간이 이거 약속해서 먼저 갔어요. 27분도 나올까? 먹을 것도 하고